안녕하세요. 보상행 공손입니다. 오늘은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이 발생한 스키장 사고로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보상 사례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럼 PCL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례 알아볼까요? 이 사고 장소입니다. 피해자분께서는 슬로프 꼭대기 상급자 코스에서 쭉 하강 중 가해자분이 피해자분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슬로프를 횡으로 지나오던 중 피해자분을 충격해서 좌측 무릎이 심각하게 손상된 사고였습니다. 스키장 슬로프를 이용함에 있어서 스키장은 이용 방법이 있잖아요. 피해자분께서는 상급자이기 때문에 스노보드를 타고 낙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해자분이 좌측에서 불쑥 나타났다고 하더군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무릎 손상이 발생했고 이 사건 사고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은 피해자분께서 응급실에 방문해서 최초 기록이 남아있던 상태 내용입니다. 특별한 사항이 뭐 그렇게 크게 이상점은 없는데요. 무릎에 이제 통증이 있고 사고 내용을 보니까 스키 타던 중 사람과 충돌로 다쳤다 돼 있고요. 좌측 무릎에 어떤 좌상, 뭐 통증이 있다 그런 내용인데요. 응급실에서는 이제 환자분이 자각 증상을 기본적으로 물어보고 바이탈 사인, 기본적으로 체온, 맥박, 혈압 등만 체크해서 이 사람이 이제 위급 상황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증이 있고 충돌이 있었다 정도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진단서 내용인데요. 좌측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있고 외측 측부인대, 이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나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되면 측부인대나 후회측 인대 쪽이 좀 손상을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이게 손상이 되는 거죠. 이분께서는 이제 부분 파열이 발생했지만 그 부분 파열이라는 게 완전 파열인지 아니면은 거의 완전 파열에 가까운 건지 경미하게 파열이 됐기 때문에 수술을 안 받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파열의 정도가 좀 심한 정도였어요. 이 사례자분의 좌측 무릎 관절의 MRI 촬영 내용이고요. 정상적인 무릎을 가지고 계신 분의 MRI 촬영 내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게 대퇴골 허벅지뼈, 밑에가 경골, 이제 정강이뼈인데 이 두 무릎 관절에 해당하는 뼈를 이렇게 전 후방으로 빠지거나 동요, 흔들림이 없도록 잡아주는 게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예요. 후방 십자인대가 되면은 이 대퇴골 허벅지뼈에 대해서 이 경골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빠져요. 빠지게 되면은 안정이 돼서 잡아줘야 되는데 빠지다 보니까 이 경골의 관절면과 대퇴골 허벅지뼈의 관절면이 충격이 발생되고 계속 접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절면 손상이 일어나고 관절면이 그러면 닳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쪽 부위가 이제 관절염이 오게 되고 차후에 그게 심각해지면은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시행받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줄로 얘기할게요. 줄이 봤을 때 팽팽해야 되는데 줄이 뭔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것처럼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좀 매끄럽지가 않다고 해야겠죠. 그럼 여기 정상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후방 십자인대가 매우 매끄럽습니다. 이렇게 딱 비교가 돼요. 이거는 무릎 관절을 전면으로 이렇게 카트카트 잘라서 촬영한 MRI 내용인데요. 이쪽 부분이 전방 십자인대고요. 이 부분이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된 부분이에요. 전방 십자인대하고 후방 십자인대를 비교해서 얘기를 드리면 후방 십자인대가 전방 십자인대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두껍고요. 그 인대의 두께가 두껍다는 거는 강도도 더 크겠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사고로 쉽게 파열이 되고 운동, 특히 농구, 축구 하다가 많이 보게 되는데 후방 십자인대는 그렇게 자주 이렇게 접하는 인대 파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강도가 강한 인대가 파열이 되면 아무래도 그 후유증도 더 크겠죠. 왜냐하면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의학에서 수술적인 치료로 하게 되면 수술 적용도가 높기 때문에 후유장애가 아예 안 남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는 수술이 아무리 잘 됐다 그래도 후유증이 대부분 남습니다. 그리고 그 후유증의 범위도 전방 십자하고 좀 많이 틀려요. 그래서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게 되면 예후가 안 좋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고 나서 바로 수술을 받진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주치의가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고 재활 치료를 받아본 다음에 상태의 예후를 보고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이렇게 받았고요. 후방 십자인대가 경골의 뒤쪽에서 대퇴골에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수술을 해도 예후가 안 좋은 경우도 많고, 그래서 수술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 안 하시는 의사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해서 알아본 결론에 의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분께서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이걸로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흉터가 생겼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손해배상, 손해보상은 원상 회복의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 드렸고요. 원상 회복의 목적은 이 사고로 발생됐을 때 원상 회복에 적용되는 경제적 가치,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이 사고로 때문에 이렇게 흉터가 발생했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대한 게 평가가 됐고 이 부분이 한 800만 원 정도 됐는데 손해사정의 참고사항이 또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가장 중요한 이분의 후유장애, 후유증이 어떻게 적용됐는가, 위자료라던가 일시수익의 향후 치료비, 기타 손해배상금,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부담한 보조기 비용이라던가 치료비 같은 게 적용이 되는데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됐고 좀 재활 치료를 거의 한 1년 6개월 정도 받았거든요. 받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았어요. 후방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는 전방 십자인대 파열대에서 수술이 잘 됐고 적극적인 제어를 받는다 그래도 예후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동요관절이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는 후방 동요 대부분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100%는 아니지만 이분 같은 경우도 스키보드 타다가 이렇게 다쳤고 후방 십자인대 파열됐고 재건술 받았는데 후방 십자인대나 전방 십자인대나 중요한 거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어떤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평가해야 되는 게 신체 감정인데 건측, 건강한 다리와 다친 다리, 환측을 비교해서 동요 밀리는 게 얼마만큼 차이가 있냐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져요. 근데 사람은 생리적으로 인대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는 어떤 연부 조직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도 무릎을 흔들면 아주 약간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그 건측이 2mm가 이제 동요가 있었고 좌측 수상 부위 환측에 같은 경우는 10mm의 동요가 있었어요. 비교해 보니까 8mm의 영구적인 후방 동요가 있었고요. 여기 29%의 영구적인 노동 상실률이 인정됐다고 평가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후방 십자인대 파열도 됐지만 내측인대 파열도 같이 됐고 그 다음에 전방 십자인대가 아니기 때문에 29% 영구적인 노동 상실률이 인정된 것 같아요. 이분께서는 쟁점 사항이 뭐였냐면은 소득 증빙에 대한 부분. 이분이 이제 자영업자셨기 때문에 누락되는 부분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인 소득을 인정하는 부분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실에 있었겠죠. 사고 내용을 맨 처음에 봤을 때 이분은 정상적으로 내려가고 있었고 횡으로 갑자기 옆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가해자가 그걸 피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무과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무과실 부분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다툼이 있었고 과실 부분 때문에 좀 시간도 오래 걸리면서 손해사정 업무가 진행이 됐어요. 판례는 보통 이제 교통사고에서 차대차 사고에서 차선 변경이라던가 혼미추돌 사고처럼 그런 사고의 내용을 접목을 해서 과실 범위를 정하고 있거든요. 이분께서도 과실은 일정 부분 본인의 얘기로는 이렇게 갑자기 들어와서 알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과실이 약간은 이제 적용됐던 사례고요. 마지막으로 쟁점 사항은 29%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이라고 하면 십자인대로 발생한 맥브라이드 평가에서 최고치의 그 노동력 상실률이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자기들의 의료자문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산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겠죠. 이 부분은 동시감정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어떤 후유증에 대한 부분은 29%가 인정이 되진 않았고요. 하지만 이제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자문 결과에 의한 의료자문보다는 높게 평가는 됐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종교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참 기억에 남았었고 가해자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1배착이라는 보험에서 1억 한도였기 때문에 위임자분께서 최대한 자신의 입장에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게끔 많은 노력이 이행됐던 그만큼 또 시간도 많이 소요됐고 적지 않게 어려웠던 스키장 후방 십자인대 파열 사례였습니다. 보상인 공소는 앞으로도 저희 회사에서 처리했던 사례들을 갖고서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내용들 적극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 상담이라던가 메일 상담법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더 좋은 영상과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좀 자주자주 찾아뵙는 보상인 공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